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예, 어떻게 보험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허진 씨는 보험 어떻게 들어놓으셨나요? 저는요, 저희 엄마 친구분이 또 보험 관련된 일을 하셔서 종류별로 다 했습니다. 오. 종신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뭐 기타 등등. 허리가 휘어요. 어머니 친구분이 네. 돈 좀 버셨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저도 들었습니다. 기훈 씨는 어떤 보험? 저는 종신보험, 네. 변액연금 뭐 오. 그거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 자동차 1년, 보험. 네, 그거 운전자 보험 이런 거 운전자 필수죠. 보험 필수 네. 들었고요. 그리고는 없네요. 네, 좀 어쨌든 간에 뭐 부족한 것 같은데. 보험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누구나 다 이 보험을 하나쯤은 저 또한 갖고 있으니까 하나쯤은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그런데 은퇴 시점에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알아봐야 할 이유가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보험도 금융상품입니다. 네. 근데 이런 금융상품은 그 상품을 만들어낸 금융기관이 본인들 그 금융기관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요. 그 소비자한테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한번 제가 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내가 원금의 200% 되는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네. 예, 가입하시겠습니까? 가입해야죠. 200%. 200%는 원금의 가입해야죠. 200% 네. 가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해야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들었다 그러면은 3,000만 원 그렇죠.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붙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단서 예, 조항이. 단서 조항을 붙일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1년을 유지를 못했다. 그럴 네. 경우에 네. 유지를 못하면 내가 낸 원금의 50%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고민하는데 그래도 전 가입할래요. 이 X 대신 금액을 작게 해서 그쵸. 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가입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묶었다가 어때요? 그렇죠. 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그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좀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춰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상품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을 봤을 때 3년을 유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동적인 그 심리 때문에 가입을 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손실을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라서 특히나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이제 몇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금융상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군요. 원금 손실이 될 경우가 크다.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원금 손실이라는 게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사회 보장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네. 내가 낸 원금, 내가 보험 사고가 나지 않거나 해도 나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그 사업비라는 게 또 거기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난 사고도 당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도 받지 않았는데 보험금도 받지 않았는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억울한 그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구조상 보험의 원금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중간중간에 이러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보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사의 사업비라는 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제 어떤 목적에 잘 걸맞게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이 보험료를 내느라 약간 허덕허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2년 전에 그랬어요. 네. 이 선배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친구가 있고 하니까 네. 하나씩 들어줘 그렇죠. 하니까 와 정말 막 네. 허걱거리더라고요. 나갈 돈이 만만치가 그래서 않은데. 이제 그때 어느 날 딱 정리를 싹 했는데 이건 좀 힘듭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보험 상품이 현대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한 그 필수 상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주고 있는 내역과 그다음에 그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보장이 크면 클수록 보험료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소득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되면은요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군요. 문제는 퇴직을 하시고 이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데다가 더구나 그 직장을 다닐 때나 사업을 할 때보다는 수입이 줄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현금 흐름과
내가 그 필요한 보장에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사실 또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어떤 보험적인 면에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네. 정말 인지하고 오늘 좀 속속들이 알아볼 텐데 그렇다면 먼저 이 기본에 충실한 뭐 그런 시간이 오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보험은 돈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은 보험을 잘 하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얘기신지 아니신지 OS 한번 대답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돈이 없으신 분들이 네. 위험에 대비한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예, 만약에 내가 돈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나한테 다가오는 위험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똑같은 위험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에 따라서 그 받게 되는 부담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신 분은 있는 대로 보험 드시고 없으신 분은 없는 대로 나의 건강과 나의 그렇죠. 가족의 안위를 반드시. 위해서 반드시 하나씩 네.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원님 보험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크게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네네. 이 가운데서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신체나 네. 그다음에 상해 질병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인적 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물건이나 재산의 손괴에 따르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그 물적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여러 가지 보험의 종류 중에서 네. 퇴직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적인 위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적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적 보험이라면 질병. 그렇죠. 질병이나 상해 사고 네. 이런 것들. 예, 사망까지 합쳐갖고요. 네네. 네. 그럼 그렇군요. 그런 보험들의 어떤 특징을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보험 상품은 가장 큰 특징이 그 기간이 네네. 그 길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 보험 상품 한번 가입을 하면은요, 뭐 3년 네네. 끝나거나, 물론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1년 만기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최소 10년, 그렇죠. 20년, 30년씩 보장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네네. 예, 최근에 나와 있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100세. 그러니까 돈을 또 우리가 오래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래 납입을 하다 보니까 네. 오래 납입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프지 않다, 뭐 사고가 없다 해서 아깝거든요, 이 돈이.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보험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유의를 해야 될 게 장기적인 상품이라는 것들 첫 번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보험은 건강한 사람만 받아준다는 겁니다. 네. 예. 두 분도 이제 보험 가입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있죠.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작성하실 때 보면은 그 과거의 자기 병력이나 상해력들을 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지 내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유하기 좀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보험을 가입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예. 저는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런 보험이 그렇죠, 꼭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질병이 발생 위험이 더 이제 뭐 다른 질병까지 발생 위험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험이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거 좀 저는 약간 불공평하다는 근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은퇴자들이 건강할 나이가 분명히 그럼요. 지나셨으니까 은퇴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 가입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거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젊었을 때부터 건강할 때부터 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불합리한 거지만 근데 요즘 또 광고 보면은 네. 우리 이순재 선생님 그렇죠? 누구나 가입할 수 그렇죠. 있다. 누구나 네. 그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언제 어든지 전화 한 통화로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린다고 막 하는데 예,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험 상품은 금융사의 그 이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선 상품은 아닙니다. 네. 네. 따라서 모든 게 이제 고객한테 이제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설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예로 들으셨던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선전하시는 그 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장 주 목적이 사망에 대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가
정확히 안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최근에도 제가 그 손해사정인 되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 보험을 들어놓고 병원에 입원하고 상해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보험료를 보험사에다 청구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하고 보장해주는 내역이 틀리는데 무턱대놓고 가입을 했다가 예,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이런 거는 좀 예. 반드시 그렇죠. 꼼꼼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체크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질병이나 상해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더욱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험사는 나이에도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묻지도 따지도 않는 이런 보험들, 네네. 예, 이런 보험들은 제약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제 보험사마다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예, 그 내가 원하는 보장, 그 다음에 충분한 보장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그 나이 보장을 해준 게 65세. 65세. 네. 예. 65세가 넘어가시면은 본인들한테 필요한 그 특약을 넣고서 보험을 가입하기가 조금은 어렵게 돼 있죠. 65세 이상이 되시면.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께서는 특히 이 보험을 쭉 납입을 하시다가 그렇죠. 은퇴 시기쯤 돼서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시는, 중도 맞아요.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똑같은 일이 겪었잖아요. 제가 네.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시경을 하러 갔습니다. 네.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안 내고 내시경에서 뭐 큰 건 아니지만 발견됐어요? 용종이라고 하나요? 몇 네. 개가 있는데 그게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전 보험을 해지하고 한 달 있다가 그걸 받았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보험을 들었죠. 그 다음에 다시 내시경을 했죠. 예. 깨끗하더라고요. 어머. 아, 이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내가 해지한 날까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해지한 날에서 뭐 앞뒤로 뭐 한두 달이라든지 우리가 뭐 애누리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해지를 하는 그 시점은요. 네. 만약에 보험사에 내가 통보를 해서 해지가 바로 됐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네. 나는 보험을 해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실제로 보험료가 나가고 보장 기간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가 내지 않더라도요. 보험회사는 그 기준상 2달 정도는 보험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나요? 인정을 해줍니다. 네. 2달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연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네.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뭐 좋은 일 아니니까 해지하는 게 사실 그래서 장기 연체로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그런 분들은 그러면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 연체를 시키셔도 내가 낸 원금하고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나가지 않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2달 정도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그렇군요. 보험이라는 게 중도에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료에는요, 다른 사람한테 지급되는 그 보험금과 보험사의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은요, 손실을 볼 수밖에 제가 없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를 부은 네. 것 같아요, 매달. 3년 정도를 부었는데 해지를 한 다음에 환급을 좀 받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냈던 금액의 20%도 안 되는 것 아주 같더라고요. 조금 아주 받다는 작은 거죠. 금액을 네, 받긴 받아. 일단 그거 받아서 좋다 해서 친구들하고 한잔 했는데 어쨌든 해지는 그쵸. 좋지 않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어떤 고정비, 고정 지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상황이 조금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변화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은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를 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고정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노후의 현금 흐름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보험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보험 설계를 잘할 수 있는 네. 또 몇 가지 팁도 저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보험의 특징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에 내가 적절히만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일단 내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 현금 흐름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소로 적정하게 그 보험료를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은퇴 후에도 내가 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영향력 안에서 그렇죠. 보험금을 내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보험도 있고 적금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단 보험, 건강을 위한 보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 연세가 많으시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이런 뭐 보험을 안 들었다. 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넉넉히 이렇게 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팁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질병이나 그다음에 그 상해 같은 네. 예, 위험에 대해서 그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최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게 질병 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먼저 가입하시고요. 질병 상해.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보험사에서 만기에 환급을 해주는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기에 환급을 해주는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따라서 그 노후의 만기라는 거는요. 네. 예, 100세까지 내가 살아서 그때 만기 환급금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그렇죠.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따라서 그 소멸성, 네. 보통 이제 순수 보장형이라고 하는데요. 순수 보장형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요, 예, 보험료를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했습니다. 이 보험에서 이제 언제 보험금을 받는 건지 이런 보험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그렇죠. 사실 받아야 될 때 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기가 100세라면 100세까지는 무조건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틀립니다. 아까 내가 만기는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 내가 내야 되는 그 날짜는 지정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네. 이제 보험의 용어 중에 이제 납입 만기라는 게 있고요. 보장 만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예, 납입 만기라는 거는 내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예,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또 길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지금 나와 있는 보험 중에서요.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3년마다 갱신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갱신되는 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예, 그 100세가 그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는데요.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예를 좀 더 들어서 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보험의 기본적인 그 지급 방식부터 좀 살짝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네. 보험은 크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 지급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손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 정액 지급 방식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정해져 있는 특약만큼 보험을 갖다가 그 보험료를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진단비 2천만 원짜리 암진단비 네네.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보험이 내가 그 암의 상태가 1기가 됐건 2기가 됐건 또는 보험 그 암 치료를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됐건 4천만 원이 됐건 네. 딱 정해진 금액만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진단 받은 거에 대해서만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액 지급 방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손 지급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손 지급 방식이라는 거는 내가 그 병력과 상해력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그 무적정 뭐 1억, 2억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한도인데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해 주시는 분이 네네. 실손보험 같은 거는 이제 반드시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게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나요? 기본적으로 그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 약관에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 관련된 거, 그다음에 보신 관련된 거, 예, 이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시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를 갖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럼 근데 하나- 그게 네. 100%인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네. 보험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네.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90%로 낮아졌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의료비 부담 때문에 더 낮아진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더 이해를 쉽게 30대, 40대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고 지금 한참 일하고 계시지만 은퇴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어떤 보험과 어떤 보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보험과 어떤 보험을 동시에 가입을 하면 내가 만약에 사고나 질병으로서 병원을 갔을 때 네. 이렇게 해서 병원비에 대한 환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치료비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주시죠. 가장 이상적인 보험의 설계는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정액보험하고요. 네. 실손보험이 결합되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게 한 상품에 두 개가 섞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 따로따로 가입을 하는 거죠. 아니요,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 이제 통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상품에는 특약 내용에 이렇게 정액형으로 지급해 주는 특약이 있고요. 실손보험 특약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과 관련된 것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암 진단비를 그 적정 수준으로 집어넣고요. 네. 요즘 많이 하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로 집어넣고 있는데요. 3천만 원 정도를 암 진단비로 집어넣고 네. 실손 의료비를 같이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선 암 진단비를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에서는 암 치료비, 그러니까 뭐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비 또는 그 병실료, 약값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에 다 될 수 있네요. 네, 그런 근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정액보험하고 실손보험이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두 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 그 정액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가 정액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사에서 나열주의라고 그래서요. 네. 그 해당되는 만약에 이 암 진단비 그러면 암과 관련된 금액만 딱 주게끔 되어 있고요. 네. 내가 그 외에 다른 질병이 걸렸다. 예, 뭐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받지 못합니다. 아. 예. 그럼 제가 지금 암보험이라는 것을 하나 들었는데 암 외에는 다른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예. 근데 반면에 그 정액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네. 예, 이 중복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A라는 보험사에 1,000만 원짜리 암 진단비를 들고 B라는 데다가 2,000만 원 보험을 들었다. 네. 이럴 경우 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요. 각각의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그 보험료가 각각의 보험사에서 100%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중복 보장이 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반면에 실손보험은 가입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이 정액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 보장이 가능한데 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어. 예.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맹장 수술을 받았다 네. 했을 때 뭐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한 군데만 들어있으면은 한 군데에서 모든 비용이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두 군데 들어있게 되면은요.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합산시켜서 그 금액이 나오게 그러면 됩니다. 뭐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도움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손보험은 하나. 그러면은 두 개를 그렇죠.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선택을 해서 하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액보험은 뭐 몇 개를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런 네, 거죠? 네, 경제적인 상황이 가능한 수준까지 뭐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가입을 할 때 내가 낼 수 있는 그 금액이라고 네. 하죠.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뭐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은 저축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이제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내 월 소득의 10%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이 10%도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벌이에 비해서는 그 소득 금액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10%를 따지면 보험이 또 올라가게끔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맞벌이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은퇴 전까지 가능하다.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정 상황에 따라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 그 10%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소득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금의 흐름에 놓고 네. 예, 적정 수준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네. 그렇죠. 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가 했던 이 보험에 대해서 네. 좀 요약을 딱 해갖고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보험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보험이 나한테 적합한지, 그 다음에 내 가정의 현금 흐름에 합리적인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네. 적정 수준의 보험을 가입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은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 꼭 필요한 보험은 꼭 미리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